결혼 못한 30대 중반 남녀. 특! 남자는 집 없으면 죄인 취급받으면서 생활비는 반반 내래요. 여자는 평생 불효자가 결혼하자마자 효자 빙의해서 대리 효도시키래요. 바로 2025년 대한민국 결혼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올해 혼인 건수는 또다시 역대 최저를 경신했고 미혼 남녀 10명 중 8명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했습니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빚어낸 계산기 연애의 민낯,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결혼의 함정, 갑자기 효자된 남편, 블랙홀 처가.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들입니다. 한때 결혼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공포 콘텐츠가 됐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파혼 사연을 밀어주고 익명 게시판에 시월드 잔혹사가 매일 올라옵니다. 30대 싱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만으로 뛰어들기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처절합니다. 직접 물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30대 미혼 남녀 10명. 대기업 다니는 사람, 프리랜서, 공무원, 자영업자까지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왜 결혼이 무섭냐고. 답변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34살 직장인 여성 A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합리적인 척 반반 결혼하자더니요. 명절만 되면 우리 집은 패스하고 시댁부터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반반인가요? 31살 IT 개발자 B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가 30년 불효자로 살다가 결혼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효자 빙의하더라고요. 본인이 못한 효도를 저한테 대리로 시키려는 거죠. 남성들의 불만도 거셌습니다. 35살 회사원 C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ATM이 아닙니다. 여자는 연봉 낮아도 취집이라며 이해받잖아요. 남자는 집 못 해오면 죄인 취급받고요. 근데 생활비는 또 반반 내래요. 32살 자영업자 D씨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꺼냈습니다. 결혼 직전에 알았어요. 처가댁 빚이 있더라고요. 매달 용돈도 수백씩 드려야 한대요. 사랑으로 극복하자고요? 아니요, 그건 리스크입니다. 10명의 인터뷰 중 9명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리스크.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위험 관리의 대상이 된 겁니다. 파트너를 고르는 게 아니라 손실을 계산하는 시대. 결혼 시장은 이미 냉정한 거래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여성들의 공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33살 마케터 E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우리 집 귀한 아들 보필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댁 문화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 스펙이 아까워서라도 못하겠어요. 그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연봉 6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명절마다 부엌에 서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6살 공무원 F씨는 이미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집안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누가 하냐고.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부 갈등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남성들의 두려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4살 금융권 직장인 G씨가 털어놨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끝없는 처가 지원이에요. 장인어른 사업 실패하면 제가 메워야 하잖아요. 처남 등록금도 제 몫이 되고요. 그는 주변 선배들의 사례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결혼 후 처가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선배. 장모님 병원비로 적금 깬 선배. 31살 스타트업 대표 H씨는 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객관화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 통장은 비었는데요. 남편은 대기업의 서울자가 가져야 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여성 인터뷰 중 한 명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모으고 연봉 8천 찾는 여자나 관리 안 된 몸으로 어린 여자만 찾는 남자나 똑같다고. 결국 남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 손실로 보인다는 것. 남자는 여자의 집안 배경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집안 문화를 노동으로 계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손실 계산기로 바라보는 순간 사랑은 숫자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토록 계산적이 되었을까요? 인터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35살 디자이너 I씨가 먼저 답했습니다. 예전엔 결혼하면 사이 맞춰서 더 나아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 생활 수준이 깎일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그의 말에 다른 인터뷰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30대의 눈높이는 이미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호캉스는 기본이고 해외여행은 연례 행사입니다. 명품백 하나쯤은 있어야 체면이 섭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쏟아집니다. 이 기준을 혼자 유지하기도 빠듯한데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니. 결혼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32살 회계사 J씨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 연봉 8천이에요. 근데 비슷한 조건 여자 만나면요. 둘 다 생활 수준 안 낮추려고 해요. 애 낳으면 누가 커리어 포기하냐로 싸우게 되고요. 그냥 안 만나는 게 편해요. 고소득자조차 결혼을 꺼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성 쪽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34살 변호사 K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삶을 사는 게 익숙해요. 근데 결혼하면 시댁 경조사비도 내고 명절 선물도 사야 하잖아요. 제 돈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거요. 그게 싫은 거예요. 10명의 인터뷰이 중 7명이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손해보기 싫다고, 나만 희생하기 싫다고.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에 아무도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기묘한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보다 손익이 먼저인 세상. 결혼 시장은 그렇게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산기 연애의 현장은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33살 직장인 A씨가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첫 만남에 연봉 물어보는 건 기본이에요. 부모님 직업, 집 평수, 대출 유무까지요.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신용조회 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는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소개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진 건 3번뿐이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풍경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35살 금융권 G씨가 말했습니다. 가입할 때 재산증명서 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 묶음이 돼요. 연봉 구간, 자산 구간, 키 구간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친 성사율이 낮으면 등급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등급이 뭐냐고 물었더니 연회비래요. 여성들도 피해자였습니다. 31살 B씨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자들이 나이만 보더라고요. 30 넘으면 기피 대상이에요. 제 커리어나 성격은 관심도 없고요. 그냥 28 이하만 찾아요. 36살 F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결정적으로 외모 품평이 심해요. 사진 보고 거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관리 안 된 몸으로 나와요. 조건 경쟁은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32살 H씨가 설명했습니다. 다들 눈높이가 올라가니까요. 상위 10%끼리만 매칭되고요. 나머지 90%는 계속 실패해요. 실패할수록 조건은 더 깐깐해지고요. 만남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10명 모두 같은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스펙을 검증하는 느낌이라고. 설렘은 사라지고 경계심만 남았다고. 조건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커플조차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을 찾으러 나갔다가 상처만 안고 돌아오는 사람들. 결혼 시장의 문턱은 그렇게 높아만 갔습니다. 조건을 뚫고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인터뷰이들의 주변 사례는 암울했습니다. 34살 E씨가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6개월 만에 별거 되어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매주 집에 오셔서 청소 상태 점검하셨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 대기업 과장이에요. 집에서 며느리 노릇 검사받는 거죠. 남성들의 결혼 후기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35살 C씨가 선배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형이 결혼 3년 차인데요. 월급 400 받아서 200은 생활비, 100은 처가 용돈, 50은 보험료래요. 본인 용돈이 50만 원이에요.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운대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다고요? 결혼하지 않은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0여 F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마다 전쟁이에요. 언제 결혼하냐? 소개팅은 하냐? 좋은 사람 있다는데 만나봐라. 밥상머리가 면접장이에요. 31살 B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눈치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불효자 취급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사회적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32살 J씨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요. 기혼자들 모임에 못 끼고요. 승진할 때 안정감 없어 보인다는 말 들었어요. 결혼해도 고통, 안 해도 고통이었습니다. 10명의 인터뷰이 중 8명이 같은 딜레마를 토로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유를 잃고 안 하면 사회에서 밀려나는 기분이라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행복의 통로가 아니라 또 다른 시험대가 돼버린 겁니다. 선택지는 두 개인데 정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터뷰이들의 분노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부모 세대였습니다. 33살 A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빠 세대는 집값이 연봉 서너 배였잖아요.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가 연봉 20배예요. 근데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봐요. 시대가 다르다고요. 그의 말에 다른 인터뷰이들도 격하게 동조했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35살 지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이 나이 때 나는 이미 애 둘이었다고요? 근데 아버지 때는 전세 끼고 내 집 마련됐잖아요. 지금은 청약 당첨이 로또예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걸 비교하시니까 대화가 안 돼요. 여성들의 갈등은 더 깊었습니다. 34살 K씨가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그래요. 시집가서 좀 참으면 된다고요? 본인은 평생 참으셨대요. 근데 저는 안 참을 거거든요. 왜 제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31살 B씨도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그러세요. 여자가 좀 희생해야지. 근데 저 희생 안 할 건데요.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32살 H씨가 지적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하면요, 버릇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어요. 결혼 얘기 나오면 자리 피하고요. 세대 간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현실을 모르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30대들은 고립됐습니다.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와 결혼을 기피하는 자신 사이에서 줄다리기만 계속됐습니다. 타협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결혼과 지금 세대가 직면한 결혼은 완전히 다른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이 중 2명은 연애 중이었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32살 J씨가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랑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서로 조건 안 따졌어요. 대신 가치관을 엄청 맞춰봤어요. 시댁 명절 어떻게 할지, 돈 관리 어떻게 할지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연애 초반에 다 정해놨어요. 결혼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3살 A씨도 희망적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친구 부부가 있는데요. 둘 다 조건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대신 사소한 것부터 양보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설거지할지, 누가 먼저 연락할지요.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면 걔네가 제일 행복해요. 배려가 습관이 되니까 큰 문제도 안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결혼 문화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35살 I씨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비용 아끼고 신혼여행에 쓰는 거요. 형식보다 실속 차리는 거죠. 31살 B씨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양가 5명딩만 부를 거예요. 하객 수로 체면 세우는 거 싫어요. 부모 세대와의 협상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4살 E씨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저 시집살이 안 할 거라고요. 명절에 시댁 가면 손님으로 가겠다고요. 처음엔 화내셨는데 결국 이해하시더라고요. 대화가 통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10명 중 절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형식은 버리고 본질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낡은 방식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희망의 싹은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손해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았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자유를 지키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할수록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35살 G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조건 따지는 동안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요? 34살 E씨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혼자 버티는데요. 이게 진짜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워요. 결혼이 비즈니스가 된 세상입니다. 조건표를 들이밀고 스펙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남는 건 차가운 고독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고부 갈등도 블랙홀 처가도 결국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파트너가 아니라 손실 항목으로 본 순간 사랑은 이미 끝나버린 거였습니다. 조건을 따지기 전에 한 번쯤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준비가 돼 있는지요. 계산기를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지요. 결혼의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었거나 들었던 가장 황당한 결혼 조건이나 파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매운맛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